찾아오신 20대 여성분 압출해드리면서 피부 관련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분은 피부 상태를 좀 안내를 드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지금 이마 쪽 부위거든요. 이마 쪽에는 크게 씨앗들이 아주 크게 발달해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모공에서의 배출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모공 안에 각질과 피지가 함께 이렇게 떡져가지고 뚜렷하게 이런 여드름 같은 그런 씨앗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자잘자잘하게 손에 걸리는 편이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면봉으로 압출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살짝씩 씨앗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이마 쪽은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사실은 많이 막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니들로 걷어낼 수 있을 만큼 이런 식으로 쌓여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도 또 같은 자리에 굉장히 금방 증상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뭐 스크럽이나 이런 걸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스크럽으로 제거할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니들로 이렇게 하나씩 걷어내주는 게 제일 깊이까지 청소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서, 저는 뭐 압출하는 김에 이렇게 같이 제거를 합니다. 근데 제거의 문제보다도 재발의 문제에서 이렇게 제거를 해드려도 굉장히 쉽게 재발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무조건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또 내원에서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이마 쪽에 오돌토돌한 거 굉장히 신경 쓰여 하시거든요. 이렇게 제거해도 며칠 지나면 또 금방 올라오긴 한다고 해도, 또 그 치료 받았을 때 이렇게 깨끗해져 있는 세수하면서 만졌을 때 걸리는 게 그래도 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어 있는 그런 느낌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치료할 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긴 합니다. 뭔가 씨앗이 많이 이렇게 막 뚜렷하게 올라온다 그런 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죠. 네. 이분 피부 상태를 이해하시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공각화증, 그리고 두 번째는 건조하게 올라오는 피지. 이 두 가지가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고 계세요. 모공각화증은 몇 번 설명드렸었죠. 유전적인 경향이 강한 증상으로 피부가
각질층이 굉장히 그 과각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피부에 각질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각질이 이제 이렇게 피부 겉표면, 겉에 만져지는 표면 쪽에서 각질이 많이 올라오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모공 안쪽에서도 각질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 모공이 안에 각질이 쌓여 있다 보니까 약간 오돌토돌하게 올라오게 돼요. 즉 닭살 같은 모양을 쉽게 이루게 됩니다. 이 증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위는 팔 쪽이랑 이제 다리, 허벅지 이런 쪽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얼굴 부분도 유전적으로 각질 세포의 그 분화 능력이 좀 올라가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얼굴 부분도 각질량이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모공에 쉽게 각질이 쌓이게 돼서 그로 인한 트러블들이 잘 생깁니다. 모공각화증만 있는 경우라면 사실은 그래도 아주 뭐 이런 여드름성의 증상들이 쉽게 발생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이따 턱 쪽에 되면 아주 좀 많이 보일 텐데, 아주 피지가 끈적끈적하게 올라와서 모공에 쌓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한 상태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면 피지가 그 부드럽게 잘 흐르는 형태가 아니고 굉장히 끈적한 형태로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끈적한 형태로 올라온 피지가 모공각화증 때문에 쉽게 모공에 생기고 있는 각질이랑 같이 이제 섞여집니다. 전 맨날 떡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끈적하게 올라오는 피지가 모공 안에서 그 쉽게 올라오는 각질들과 만나면 이런 여드름 씨앗 덩어리로 쉽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마 쪽의 증상은 특별히 모공이 막혀 있지도 않은데, 우리 보통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모공 이 입구가 아예 막히거나 아니면 아예 막히진 않더라도 피지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좁아져 있어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피지가 안에 쌓이다 보니까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같은 게 생기는 건데, 이 케이스에서는 모공이 완전히 막히지도 않았어요. 충분히 배출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피지 자체가 너무 흐르기 힘든, 배출되기 힘든 형태로 올라오고, 거기에 각질까지 같이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섞여버리니까 이제 무슨 껌처럼 이렇게 눌러붙는 거죠, 모공 안쪽에.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여드름,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좁쌀 여드름 씨앗처럼 잘 커지지 않아도 이런 아주 작은 애들인데도 모공 안에 이렇게 눌러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오돌토돌하게 느껴져요. 이것도 뭐 좁쌀 여드름의 일종이라고 볼 수는 있죠. 피지가 결국에는 굳어서 모공 안에 쌓여 있는 거니까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피부 상태가 각질과 피지의 상태가 양호함에도 모공 안에 쌓이게 돼서 생성되는 좁쌀 여드름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관자놀이 쪽 압출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하나만 보고 가시면 화면에서도 잘 티가 나나요? 여기 살짝 오돌토돌한 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좁쌀여드름 같지만 좁쌀여드름은 아니고 편평사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건드려 봐도 여기는 모공에 핏이 쌓여있는 거랑 좀 겹쳐 있었나 보네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건드려 봐도 가장 큰 특징은 모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져보면 오돌토돌하게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봐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모공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편평사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좀 오돌토돌하게 있고 살짝 건드려 보면 덩어리가 나오고 모공이 보이죠. 이거는 좁쌀여드름입니다. 눈가 주변에 편평사마귀가 잘 생겨서 이분도 좀 있으셔가지고 본 김에 한번 다시 설명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모공각 각증이 조금 있어서 모공에 각질이 쌓이기 쉬운 상황에 피지까지 조금 끈적끈적하게 올라오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쉽게 이런 좁쌀여드름들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압출을 하기 전에 얼굴 피부 상태를 한번 쫙 봤는데요. 여드름이 막 안에 굉장히 깊이 숨어 있고 이런 타입은 아니세요. 그래서 압출이 막 많이 까다롭고 그런 타입은 아니셔가지고 압출할 때 신경 써서 조금만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증상 개선은 잘 보일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적인 그런 각질의 분화가 좀 양이 많은 거랑 이 건조감이 개선이 안 되면 건조감 때문에 계속 피지가 너무 끈적하게 올라와서 증상이 되게 쉽게 재발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압출을 해줘도 증상이 굉장히 쉽게 재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건조감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티칭을 많이 드립니다. 귀 주변으로도 이런 염증들이 좀 많이 있으시네요. 가끔 환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귀 쪽에서 압출해드리면 굉장히 놀라세요. 귀에도 나냐고. 귀에도 납니다. 사실 저도 많이 납니다. 귀 쪽은. 그래서 귀에 절대 뭐 염증이 나거나 그런 게 이상한 건 아니고요. 우리 귀지가 생기잖아요. 귀지가 생기는 그것도 귀지도 피지랑 비슷한 거예요. 이 구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너무 건조하면 상처를 입기 쉬워서
피지 분비량이 좀 이 부분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귀에서도 여드름이 원래 잘 생깁니다. 귓바퀴 위쪽 아래쪽으로 큰 염증들이 하나씩 있으시고요.